오늘 강의는 되도록이면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 말이 너무 느리거나 내용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재생 속도를 빨리 함으로써 더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주 진단할 때 사용하는 기구, 그리고 치석과 치털을 제거할 때 쓰는 기구, 그리고 치근 활텍수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와 치주 수술용 기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덴탈 미러, 진단용 구강 검경이 되겠습니다. 자, 미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미러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가장 많은 목적은 리트랙션입니다. 환자의 입술을 당겨서 시야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서 나오는 헤드라이트를 반사시켜서 시야를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김이 안 낀다거나 아니면 헤드를 교체할 수 있다거나 심지어는 불이 들어오는 미러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러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는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치과의사에게 있어서 이 익스플로러는 사실은 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익스플로러는 보존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 치주과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기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표면에 있는 우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물질 내지는 수복물의 과잉 변현을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치주보다는 보존적인 영역이 더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7번과 23번 탐침 소자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치주낭 내에 탐침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환자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쓰지는 않습니다. 형태는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익스플로러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길쭉한 마치 7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17번과 2자 모양의 머리처럼 23번, 17번과 23번이 앞뒤로 붙어있는 형태의 익스플로러가 사실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피그테일 형태를 가진 거라든지 아니면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되겠죠. 치주낭 측정기입니다. 페리돈탈 프로브이고요. 치주낭의 깊이, 형태를 파악하고 치은 연화에 있는 치석을 탐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상도 1mm와 오차 1mm를 감안해서 2mm 단위로는 되어 있는 기구를 쓰는 것이 정확하게 계측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끝이 대부분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는 WHO 프로브 같은 경우는 치주낭에 넣었을 때 환자분들이 조금 덜 아파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형태는 같은 형태라고 간주를 하시고요. 그 마킹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이 존재를 합니다. 마르키스가 만든 칼라 코디드는 3, 6, 9, 11로 3mm 단위로 끊어져 있고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North Chapel Hill? 그런 대학에서 만든 UNC15이라는 프로브는 4와 5, 9와 10, 14와 15에 검은색 마킹이 들어가서 한눈에 보아도 몇 밀인지를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임상 연구에서 사실 가장 선호하는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버시티 미시간에서 만든 3, 5, 7이 떨어져 있는 3, 5, 7 떨어져 있는 프로브가 되겠고 윌리엄스 프로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미시간 5 프로브는 3, 6, 8이라고 하는 애매한 숫자로 마킹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끝이 동그란 공처럼 되어 있는 0.5mm의 공이 달려있는 WHO 프로브는 3.5, 5.5, 8.5, 11.5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임상에서 사실 사용할 때에는 이 중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데 사용을 하겠지만 치주학을 배울 때만큼은 이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에는 프로브가 들어가면서 스크래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프로브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마치 펜처럼 잡고 치아 장축에 평행하게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면서 20에서 40g의 힘으로 탐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손톱 끝에 베드의 뒤쪽 부분에 하얀 살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프로브를 대고 20에서 40g의 힘으로 누르게 되면 손끝이 살짝 하얘지는 시점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 힘이 20대 40의 힘이고요. 이쪽 손끝을 이용을 해서 손톱 아래로 살짝 밀어 넣었을 때 하얘지는 포인트 역시 20에서 40g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치아를 6군데의 포인트로 협측에 3군데, 설측에 3군데 해서 총 6군데를 계측을 하거나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 협측에 3군데, 설측에 1군데, 4군데를 계측을 하기도 합니다. 프로브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치아는 스트레이트한 걸 사용을 하지만 치아가 퍼케이션을 갖고 있는 부위라든지 치아 풍흉부가 망곡이 심한 경우에는 네이버스 프로브란 걸 사용을 합니다. 이 네이버스 프로브가 사실은 국가고시에서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철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검색 엔진과 철자가 전혀 틀리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학생들 꼭 한두 명은 틀리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스 프로브 철자를 잘 익혀주시고요. 마킹은 아까처럼 마르키스처럼 3, 6, 9를 할 수도 있고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윌리엄스 내지는 UNC-15 마킹을 아무렇게나 조합을 시키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핀셋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치석 제거를 위한 기구들인데요.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게 시클 스케일러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내려가시면 낫을 쓰죠? 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클 스케일러는 절대로 치은 연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은 연상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날이 양면으로 되어 있고 끝이 매우 뾰족해서 단면을 보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말씀드린 대로 깊숙이 넣으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은 연상에 있는 치석만 제거할 때 사용해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는 이 왼쪽과 같이 삼각형의 뾰족한 팁을 갖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스케일러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많이 쓰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커팅 엣지 끝이 뾰족하다 단면이 삼각형이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치은 연상에 있는 치석, 치은 연하로 절대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치은 연상에 있는 치석을 제거할 때 2개의 커팅 엣지 중 한쪽을 이용해서 치석을 제거하시면 되겠고요. 이 스케일러의 한계는 스트레이트한 쉐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치근 활택수를 위한 기구에 큐렛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 큐렛은 치아를 감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란 기둥 형태의 치아를 잘 스케일링할 수 있지만 이 시클 스케일러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란 치아를 따라가면서 스케일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스케일러의 단점이 되겠죠. 자, 이제 치은 연하로 들어가서 치근 활택수를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떠한 기구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큐렛입니다. 자, 치아를 감쌀 수 있는 큐렛. 그리고 파일, 치질 스케일러, 호 스케일러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그림으로 시클 스케일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시클 스케일러는 치근 활택술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치은 연하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큐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 늘 나오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 조자룡 헌창 쓰듯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너무 이 창을 잘 쓰다 보니까 아무 창이나 닥치는 대로 쓰다가 부러지면 또 아무 창이나 쓰는 식으로 해서 적군과 싸움을 벌였다고 알려져 있죠. 자, 얼마나 기구를 잘 썼는지
이창, 내창, 남해창 가릴 거 없이 잘 썼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시클 스케일러도 숙련만 된다면은 치은, 연상, 치은, 연화 할 거 없이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숙련되기는 어렵고 또한 임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기구를 개발을 하고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큐렛도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의 큐렛으로 모든 부위들을 치근 활태가할 수 있는 유니버셜한 큐렛과 그레이시라는 사람이 치아 부위별로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그레이시 큐렛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그레이시 큐렛은 기구의 한쪽이 1, 한쪽은 2, 다른 기구는 3, 4, 5, 6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기구의 모형을 보시면은 쉔크에서 나오는 이 치아의 축과 커팅 엣지가 90도를 이루고 있죠. 바로 유니버셜 큐렛입니다. 치아 축에다가 기울여서 모든 부분을 돌아가면서 다 쓸 수 있는 이 전치, 구치 어느 부위에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니버셜 큐렛이고요. 치은 연상 혹은 치은 연화에 있는 치석과 염증 조직을, 연조직을 제거할 때 흔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날 부위랑 연결 부위를 보시면 직각을 이루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90도.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0도를 이루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단면은 삼각형이 아닌 반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팅 엣지는 양쪽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유니버셜 큐렛 하나 있으면 모든 부위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치나 구치, 근심, 원심에 필요한 곳에 적합이 잘 되도록 1940년도에 이 그레이시라는 의사가 각 치아에 맞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90도가 아니라 이 날과 연결 부위의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치아에 따라서 적절히 각도를 줬고요. 약 60에서 70도 형태의 각도를 이루고 틀어져서 이 원하는 치아 부위에 아주 편하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팅 엣지가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커팅 엣지가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기구들이 나란히 있죠. 자, 왼쪽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점차 구치부, 디스탈 면으로 갈수록 기구가 아주 복잡하게 꺾여져 있어서 접근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 나왔다 하면 뭐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외울 것도 없습니다. 각 기구와 어느 부위를 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정말 외울 시간이 없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11, 12, 13, 14 요 두 개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구치부의 근심면, 메지알 사이드는 11, 12, 구치부의 디스탈면은 13, 14 그리고 11, 12와 13, 14를 좀 더 꺾은 것은 15, 16, 17, 18 벌써 4개를 외우셨죠? 네, 요것만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은 그레이시에 대한 표고요. 오른쪽은 유니버셜에 대한 표죠. 자, 그레이시는 아주 특정한 부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90도가 아닌 60에서 70도로 꺾여져 있습니다. 커팅 엣지는 당연히 아래쪽에 내려가져 있는 부분이 커팅 엣지가 되고요. 커브가 두 개로 꺾여서 치아를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어느 식으로 어떤 정도로 감쌀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식이죠. 이거를 스트레이트한 유니버셜 큐렛으로 하려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3, 14, 17, 18처럼 꺾여 있게 되면 아주 편하게 꺾여서 디스탈 면을 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큐렛이 너무 커서 이 잇몸에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미니 파이브라 그래서 큐렛의 이 끝날이 훨씬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잇몸이 많이 파괴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니 파이브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미니 파이브인데 또 블레이드는 긴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큐렛을 보셨고요. 치즐입니다. 치즐은 우리 옛날에 그 목수들이 이렇게 깎아 나가는 것처럼 이 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스트레이트 앵글을 45도로 꺾여져 있는 거를 찍고 망치로 치면은 치석을 떼내는 거죠. 치석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이 끌로 쳐야 치석을 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치석이 사실 없고 이 울트라 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치즐의 사용 빈도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교과 과정엔 있고 여러분의 교양과 상식을 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단순하게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이다 보니까 땡겨서는 작업이 안 되죠. 미는 운동입니다. 푸시냐 풀이냐가 상당히 나중에 헷갈리는데 치즐은 푸시입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자, 구치부 접근 어렵겠죠. 전치부의 치아 사이에 있는 치석들 떼낼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치의 치간 부위에 넣고 손가락 고정을 하신 다음에 쭉쭉 밀어내시면은 정말 잘 긁혀나와요. 대패로 긁어내듯이 긁혀나오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지금 치아를 깎고 있는 건지 치석을 떼내는지 헷갈리는 순간이 올 정도로 잘 깎입니다.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환자분들 싫어하십니다. 자, 치즐은 미는 거예요. 당기는 건 뭘까요? 호입니다. 호. 자, 호는 푸시가 아닌 풀 액션이고요. 중요한 거, 투 포인트 컨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치석을 잡고 어느 한 군데에는 대야 되죠. 치아가 될 수도 있고 뭐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군데에다가는 대고 호를 끌어야 됩니다. 바로 투 포인트 컨택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치즐과 마찬가지로 끝은 45도의 날을 가지고 있고요. 꺾여 있는 것은 90 내지는 100도 정도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치석을 잡고 끌어당기는 풀 모션으로 된 것이 바로 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사포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팅 엣지가 여러 개가 있고요. 얘를 대고 빡빡 긁어대면은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치아 치석 치태 제거하면서 써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은 치근 면이나 이 치아 표면에 흠집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장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반면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골을 다듬을 때에는 종종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기구의 목적은 예전에는 이 치석, 치태 제거 쪽으로 많이 쓰였지만 요즘은 임플란트 시에 수술 기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기구라고 볼 수 있죠. 손으로 떼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동 기구를 만든 겁니다. 바로 초음파 기구고요. 약 25,000에서 42,000Hz 정도로 진동을 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이상이죠. 초음파로 미세하게 진동을 일으켜서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거고요. 4mm 이상의 포켓에서는 손으로 제거하는 거나 울트라로 제거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기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저희가 보는데요. 마그네토 스트릭티브라는 이 전자기에 의한 움직임, 이 대표적으로 덴치플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치과 회사의 캐비트론이라고 하는 기구가 마그네토 스트릭티브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피에조라고 알려져 있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두 가지가 가장 널리 쓰이는 이 울트라소닉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초록들을 나눠 드릴 테니까 시험 공부하시거나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그네토 스트릭티브는 이 이클립틱하게 타원형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치근 표면에 약간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페이스메이커를 달고 있는 환자에게는 이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요즘은 피에조를 많이 써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에조는 타원을 그리지 않고 전후 선연 운동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아의 옆면에 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간단한 서지컬 킷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치과에서 수술을 이제 하는 것들을 치주과에 오시면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기본적인 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일단 수술하려면 째야 되죠. 자, 블레이드가 있는데요. 페리온탈 라이프, 인터덴탈 라이프, 서지컬 블레이드, 일렉트로 서저리 등등을 이용을 해서 열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블레이드입니다. 자, 맨 왼쪽이 11번, 꺾여져 있는 것이 12번. 죄송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11번. 그 다음이 12번. 12번에 날이 두 개 있는 12D.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5C. 해서 이렇게 5가지 블레이드를 치주과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마치 키드니 쉐입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알려져 있고, 커클랜드 나이프라고 해서 KK. 외우기 똑같습니다. K라서 외우기가 편하죠. 치은 절제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선호하게 되는 블레이드인데 이 90도로 꺾여 있어가지고 창처럼 쓸 수 있습니다. 5번 나이프 내지는 치아 사이 인터덴탈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덴탈 나이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절개를 했죠. 이제 열어 올려야 됩니다. 그때 쓰는 판막 거상 기구가 바로 페리오스티알 엘리베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치금 할택술 때 봤던 기구랑 이름은 비슷합니다. 치즐과 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인데 아까 파일보다 좀 길쭉하죠. 치아랑 치아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다듬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슈거맨스 파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파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염증 조직을 잘라내거나 뼈를 따낼 때 쓰는 시저와 니퍼가 있고, 수술을 다 끝냈습니다. 마무리는 니들 홀더, 시저, 그리고 이 티슈 포셋, 핀셋, 이렇게 3가지가 수처의 3종 세트죠. 자, 요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가 쓴 베스트셀러 Back to the 수처라는 책을 가지고 수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실습을 하는 아주 좋은 강의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때 좀 더 수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